단순히 세명지. 승민아,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야? 12일인가? 13일인가? 14일인가? 아, 저 심심해 진짜. 14일, 그때 14일이야? 그럴게요. 그치? 네. 이거 수영 안 되거든? 기회는. 잠깐만. 진짜 미안한데 난 너 질문 안 온 줄 알았어. 언제 보고 엎드려 있었어? 어제 이날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 제 양으로 지고 있었는데. 자, 시펴볼까요? 자, 오늘은 약속대로 1교시는 진로를 할 거고요. 2교시는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을 배웠어. 그치? 자, 부정적분은 일단 정의가 미분의 몇이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을, 그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었던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적분 공식까지도 우리가 완성을 해냈죠. 자, 연습 삼아서 유제 몇 개를 같이 풀어볼까요? 자, 유제 9-8번. 그죠? 자, 가운데 오자. 자, 유제 9-8번이 뭐였고 해보자. 자,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F' 미분의 그림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을 지나가는 그림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F'X가 최고차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X제곱 빼기 4라는 함수를 갖고 있다 라는 뜻인 거죠. 최고차의 수를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극대, 극소 라는 표현을 했죠. 그럼 이 극대와 극소는 언제 가질 걸까? 얘는 x가 언제 극값을 가질까? 라고 한다면 극값은 누가 판단하지? 미분 그래프가 판단하지. 그치? 미분한 놈이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양수란 말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가 증가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극대가 되고 x가 2였을 때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이 f의 마이너스 2라는 극대값이 20이라고 있고 f의 2라고 하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용을 해서 f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 F'을 적분하게 되면 F'X를 부정 적분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 fx 더하기 c가 나오죠. 맞죠? F'을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a의 x제곱 빼기 4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는 a를 바깥에 빼내버리고요. 여기에서 3을 얘를 적분하면 x분의 3분의 1의 x 3승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4x가 되고 더하기 상수 적분함수씨가 붙어야죠. 참고로 적분함수씨는 괄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 버리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있어 버리게 되면 똑같은 건데 이렇게 있어 버리게 되면은 상수항이 AC가 돼버리죠. 식이 더 복잡해지는 거야. AC도 C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때 말하는 C랑 이때 말하는 C는 다른 C야. 다시 말하면 상수는 모든 상수를 다 끄집어 이민 상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C라고 쓰든 플러스 C라고 쓰든 2분의 C라고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를 다 통틀어서 그냥 상수를 다 끄집어 와서 그냥 C라고 퉁쳐버리는 거야. 얘는 바깥에다 C를 두는 게 더 깔끔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얘만 대입하면 되죠. 얘만 대입하게 되면은 A의 값과 C의 값을 얼마든지 풀 수 있죠. 연립해서. 그치? 그래서 fx를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됐나? 자, 넘어가서 우리 10번 한번 해볼까요? 유제 9-10번은요. 자, 유제 9-10번은 자, F랑 G를 더한 놈을 미분한 게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그리고 F랑 G를 곱한 놈을 미분한 게 얼마라고 했지? 여기에서 2x 더하기 3이라고 했지. 그래서 F랑 G가 다항함수란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양변을 X에 대하여 적분하는 거. 그러면 기호로 쓸까요? 처음이니까 기호로 써봐야 돼. 뭐가 돼야 돼? dx분의 d의 f 더하기 g라고 하는 요 두 개가 미분된 놈을 양변의 x에 대해서 요 dx 잘 써야 돼. 이런 거 적분하게 되면 뭐가 돼? 양변을 적분한 거랑 같죠. 2의 dx가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마치 뭐라고 했냐면 등식의 성질처럼 양변을 적분할 거야 라고 써도 된다고 했었죠. 그치? 지금 여기서 어떤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을 양변을 같은 문자로 적분할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쓴 거지. 얘 그대로 쓴 거죠. 얘 그대로 쓴 거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미분의 적분은 날아가는 거죠. 그죠? 날아가는 거고 원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고 gx가 되고 여기 상수 c가 붙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 적분했으니까. 얘 적분하게 되면은 그지? 선생님이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면 상수 붙어야 한다고 했잖아. 좌변이 얘가 되고 우변도 얘가 2x 더하기 c가 돼요. 근데 이때 말하는 c가 똑같은 c인가? 아니지. 원래대로 하면 얘가 c1이고 얘가 c2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얘 넘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냥 양변을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상수항을 한 놈한테 몰아주는 거야. 한 놈한테 몰아주는 거야. 얘를 그냥 C로 퉁쳐버리는 거야. 다시 우리가 그때 우리 비슷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삼각함수 할 때 알파랑 동경이 있고 베타랑 동경이 있었을 때 알파가 몇 바퀴 돌고 왔죠? G가 몇 바퀴 돌고 왔죠? 결국에는 뭐 했냐면 두 개를 퉁쳐버리고 그놈의 차이가 몇 바퀴 돌았죠? 라고 한 번에 했었잖아. 그치? 똑같은 거죠. 얘 두 개의 상수를 그냥 한 방울로 얘를 묶어버리는. 그럼 똑같이 얘를 풀었다고 치면은 얘도 양변이 똑같이 적분하게 되면은 얘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얘는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야. fx 곱하기 gx가 된 거고 얘 적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이 c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니까 얘를 c1, 얘를 c2라고 두는 거야.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수항이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c1, c2를 두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다항식 두 개를 더한 건 1차고 곱한 건 2차랍니다. 뭐라는 거니? F랑
G가 각각이 1차구나라는 걸 알겠죠. 둘 다 1차가 되는 거지. 선생님 얘가 2차라서 2차인데 최고차하고 퉁쳐가지고 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얘가 4차가 되겠죠. 그치? 당연한 말인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 힌트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F0이 1이고 F0이 1이라고 했고 G0은 2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니까 여기서 양변에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죠. 그러면 F0 더하기 G0은 3이지. 는 얘가 얼마가 돼야 한다고? 3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얼마가 돼야 될까? 2가 돼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 두 개를 곱한 게 이라는 말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더하기 1이고 x 더하기 2가 나온다. 때마침 얘 두 개를 더했더니 얘가 나왔나? 나왔지. 그래서 F랑 G가 얘랑 얘였구나. 그럼 누가 F였을까? 마지막까지 봤더니 F는 상수항이 1이라면서요. 얘가 F였던 거구나. G는 상수항이 2니까 얘가 G였던 거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랑 G의 쌍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 자, 됐어요? 자,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거를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서 옆에 있는 연습문제 7번 한번 볼까요? 연습문제 7번 보게 되면은 연습문제 7번 보게 되면 옆에 있는 페이지. 자,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자, F'X랑 G'X를 더하기 했더니 얼마 되었네? 3X의 제곱 더하기 1을 만족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GX의 더하기 2F'1에 X는 얼마 됐냐면 얘는 X제곱이 되었다. 그리고 F1 더하기 F1을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자, 이 세 개의 조건을 사고작 그려가지고 F랑 G를 만들어 봐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보세요. 자, 보면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얘부터 보자. 요거. 봐봐. 이 F'1은 얘는 상수야, 그지? 왜냐면 미분한 놈에다가 1 대입했잖아. 얘는 상수지. 거기다가 x가 있으니까 얘는 1차식인 거죠, 1차. 내가 1차항인 거죠. 그죠? 그러면 gx가 뭐라는 거야? gx가 2차라는 거야. 됐니?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머리 쓰기 싫기 때문에 편하게 F'1을 소문자 A로 쓸 거야. 복잡하게 쓰기 싫어서 F'1을 소문자 A로 두자.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그럼 여기서 얘는 GX는 X제곱의 마이너스 2AX입니다가 될 거잖아. 맞니? F'를 소문자 A로 둔다면 얘가 지금 2AX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AX가 되겠지. 그치? 그럼 GX가 몇 차라는 거야? 2차라는 거야. 이렇게 GX가 정해지는 거야. 됐죠? 그리고 그러면 뭐 구조에서 말하면은 F'이 A였으니까 F1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였으면은 F1은 마이너스 1 빼기 A가 됐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쓴 겁니다. 그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양변을 적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F, 얘는 G를 더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GX가 A라면서요. 맞아요? GX가 Z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FX를 만들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FX는 뭐가 나올까? FX를 넘겨주면은 X 3승에 더하기 X 더하기 C에 빼기 GX가 X제곱에 마이너스 더하기 2AX가 되겠죠. 이게 FX인 거야.
그죠? 이게 fx인 거지.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을 거냐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방송에 넣는 게 뭐냐면, 요거 안 써보자지. 안 써봤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서 A의 대신이 나왔는데 여기는 A도 있고 C도 있잖아. 문자끼리 죽여줘야겠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얘를 보자. 얘를 보자. 자, 여기서 얘를 미분해볼까? 얘를 미분해볼까? 그럼 뭐가 될까? 얘 미분하면은 G'X 더하기 얘는 1차항이니까 2A는 2X입니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 얘면은 필요가 없네. 이거 필요 없고, 미안, 이거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이게 끝난 거고, 여기서 대입할까요? F1이 A였으니까 1 대입하자. 자, 천천히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리하면 요 놈을 잡아놓고, 좀 방정식 풀고 있는 거야. 잡아놓고, 세 번째 때문에 얘를 잡아놓고, 얘를 정리해서 만들어놨어.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거 써봐야 될 거니까, 여기에 1 넣어주면은 F1은, 즉, 마이너스 1 빼기 A는 1 더하기 1 더하기 C 빼기 1 더하기 2A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C는 나오겠지. C는 얼마냐? 1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3A가 되겠죠. 요렇게 나온 게 첫 번째 조건이 나왔지. 자, 그런데 맨 처음부터 A가 뭐였지? F'이랬잖아. 얘를 미분해보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3x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x 더하기 2a가 되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1을 넣어볼까? F'이 A였으니까 여기서 또 1 넣어주게 되면은 얼마 되지? A는 얼마야? 3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2a가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A는 얼마냐고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가? 그죠? 이렇게 되죠. 너 A가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C의 값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은 F의 값이 나왔겠지. 그럼 G도 나왔지? 다 나왔지? 이렇게. 그래서 F랑 G를 각각 구할 수 있겠지. 자,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식을 풀어보란 뜻인 거야. 지금 너한테 지금 연립을 풀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조금 헤매서 좀 애매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돌려서 말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얘하고 쟤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건들을 맨 처음에 얘를 A라 놓고 얘가 되었어 라는 조건들을 잘 쓰고 봐야겠죠. 이렇게. 자, 7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혹시 생리학 있나요? 학원에? 누가 어때? 네네.
자, 오늘은 정적분 들어봅시다. 정적분. 자, 정적분은 자, 영혼을 빼고 말하면 되게 쉬워. 진짜 쉬워. 왜냐면 대만 하면 되거든. 자, 정적분은 우리가 어제 말했던 걸 한번 비교 한번 해봐봐.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부정적분. 지금 배울 거는 정적분.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게 부정적분은 정해져 있지 않는 적분. 다시 말하면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구간과 적분을 해야 되는 상수 값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적분해야 되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함수. 적분이고 얘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임의로 fx를 적분했습니다 되는 건데 얘는 fx를 적분할 거예요. 언제?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가 x가 얘부터 얘까지 a부터 b까지 fx라는 함수를 적분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자, 같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일단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말해보게 되면은 미분을 그래프상에서 말하게 되면 미분의 그래프상에서의 역할은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 미분을 하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이게 미분이라는 뜻이었던 거지. 적분은 뭐냐면 x축이 일단 함수 위에 떠시자. 밑에 있으면 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떠 치자. 그러면은 얘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x에 대해서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은 요 함수 그래프랑 얘부터 얘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이만큼 넓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만큼 넓이가 정적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제 시그마 배웠으니까 수열에서 배우는 시그마, 함수에서 배우는 적분, 요 두 개의 기호는 공통점으로 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뭘 더하냐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는 어떠한 점을 더하는 거야. 점을. 한 포인트를 더해가는 걸 시그마라고 한다면 얘는 한 점이 아니고 a부터 b까지 있는 fx를 다 더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a였을 때의 함수값은 요 길이잖아요. 요만큼. 요 라인. 쉽게 말하면 요 함수값이니까 이 함수값, 여기 있는 요 함수값, 이 함수값을 a부터 있는 요 함수값을 내가 다 더하는 거야. a랑 b 사이에 있는 요 함수값을 내가 다 더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더하게 하는 거야. 맞아? 흔히 이런 말 쓰잖아. 면은, 다시 말하면 어떤 선은 점의 집합. 그치? 점을 모아둔 게 선이다. 그치? 면은 선을 모아둔 거다. 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있단 말이야. 요 선을 다 모아두면은, 그치? 옛날에 흔히, 진짜 옛날 말로 말하면은, 조선시대 할머니들이 배틀 위에 막 짜는 것처럼, 그치? 선 한 개 놓고 났더니 어떤 편편한 면이 나오는 것처럼, 요렇게 면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선 한 개. 그 선이 함수값인 거야. 이 함수값이 뭐라 말하냐면, 얘가 함수가, 요 값이 t,ft라고 한다면, 요 ft가 요 y 값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 길이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값을 a부터 b까지 하염없이 더할 겁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값을 a부터 b까지 촘촘하게 이렇게 전부 다 왕 하고 다 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적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일단 요 기호가 정적분인데 얘를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한다면은 얘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 얘는 뭐 하냐면 일단은 얘를 부정적분을 해. 다시 말하면 일단 여기서 요 A, B를 무시하고
어디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배운 걸 이용을 해서 F를 부정 적분을 해. 그러면 소문자 F가 뭐가 될 거냐면 대문자 F가 된 거야. 그 놈을 요렇게 표현하는데, 요렇게 표현해서 A, B로 표현하는데 요 놈을 대입하고 요 놈을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대문자 FB에서 대문자 FA를 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분하고 적분한 상태에서 끝과 끝을 넣어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답이 얼마인지 나와. 쉽게 말하면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수부터 상수까지, 여기 내가 상수부터 상수까지 간다고 치면은 이 값 자체가 상수값이야. 마치 미분계수처럼 어떤 함수를 더함수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은 x에 대한 식이 나왔지? 거기다가 어떤 a를 넣어주게 되면은 미분계수 나왔잖아. 똑같은 거죠. 적분한 다음에 어떤 값을 대입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적분값이, 정적분 값이 나오게 된다. 자, 됐어요? 이렇게 적분을 만들 수가 있어. 자, 됐나?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기 1번 해볼까요? 자, 보기 1번 되게 쉬워.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거냐면 얘가 대입하잖아. 식이 은근히 상당히 짜증나게 나와. 복잡하게 나와. 더하기 빼기가 맨날 분수가 나와. 그래서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애들이 자꾸 더하기 빼기를 틀려. 한 10명 중에 5명은 진짜 시험 보고 와서, 학교 시험 보고 와서 아, 나 진짜 적분 더하기 틀렸는데?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정적분은 진짜 많은 실수를 하는 습성이기 때문에, 다시 실수를 할 거라면 뻔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꼼꼼히 대입해야 돼. 또 이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대입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부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얘가 1부터 3까지 3x제곱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얘를 적분하게 되지. 그럼 x 3승이 되고 이렇게 1과 3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괄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써. 지금 책에서는 앞뒤로 다 썼는데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똑같아. 나는 뒤에만 쓸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대입해서 3의 3승 빼기 1의 3승이 돼요. 다음에 여기서 26이 돼요. 이 말뜻이 뭘 말하냐면은 3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3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만들었을 때 1부터 3까지의 요 곡선을 둘러싸야 되는 이 넓이가 26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넓이의 끝판을 배우는 거죠. 그죠?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봐. 자, 2x 더하기 1을 1부터 3까지를 적분해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 얘는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1, 3이니까 3 대입하지 9 더하기 3 빼기 1 대입하지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얼마야? 12죠. 근데 이걸 그림 그려볼까? 이게 뭘 말하냐면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는 2x 더하기 1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1부터 3이 이렇게 있겠지. 이게 무슨 도형이지? 사다리꼴이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사다리꼴 컨셉으로 넓이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요 윗변의 길이 얼마지? 2x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3 넣으면 7.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10 나와야 안 나와? 10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답은 다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차 함수는 적분하는 게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없어요? 적분 구하는 게 쉽겠니? 넓이 구하는 게 쉽겠니? 당연히 이게 더 쉽죠. 그래서 1차 함수를 정적분하라고 할 때는 그냥 그림을 통해서 삼각형이건 사다리꼴이건 넓이를 직접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쉽습니다. 자, 됐죠? 자, 이게 정적분이고 적분은 원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깊게 가볼까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 방금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정적분은 함수값의 합이라고 했어요. 맞죠? 구간을 함수값을 다 더한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었던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양수 함수였기 때문에 적분이 넓이랑 같아지는 건데,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에 있는 이렇게 있는 함수가 확인해 봤더니 주어진 구간 내에서 음수값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때 요 fx 값은 양수니 음수니? 음수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가 아니고 함수값이니까 요놈의 함수값을 다 더하게 되면 그 함수값의 합은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 음수였을 거라는 거야. 맞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이놈을 마치 얘를 x축 대칭시켜볼게요. x축 대칭시켜버리게 되면은 요 그림이 대칭해서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a부터 b까지 얘로 만들어낸 이 넓이랑 얘는 같은 값을 가질 건데 부호가 반대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x축 밑에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요 적분 값은 일단은 양수가 나오겠니? 음수가 나오겠니? 얘는 음수값이 나오겠니?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넓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양수 넓이랑 음수 넓이를 다 갖고 있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봐. 거리를 구하세요. 여기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얘가 3이 있고 얘가 마이너스 3이 있어. 여기서 거리가 얼마지? 3이죠. 거리가 얼마지? 3이죠. 거리라고 말하면 3인 거야. 그런데 요 함수값은 얼마지? 3 마 3이잖아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적분하라고 하면은 이 값과 이 값은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fx를 요놈을 이렇게 주면서 정적분을 하라 라고 하는 문제랑 fx를 요놈의 넓이를 구하라 이를 구하라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정적분을 구하라 부터 할 거예요. 넓이는 다음 챕터에서 할 거예요. 결국에는 넓이를 정적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왜냐면 정적분 가면 넓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더라도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넓이는 다음에 할 거고요. 일단 우리는 영원 빼고 다 영원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정적분 값만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분을 하고 부정적분을 한 상태에서 양 끝점을 대입을 해서 뺍니다. 그러면 정적분 값은 끝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값만 구하면 되고 선생님이 지금 막 얘기한 게 146쪽에 나와 있는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넓이 구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좀 이따가 이제 넓이 구하나? 잠깐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데는 본격적으로 다음 챕터 나오거든? 아닌가? 그죠? 넓이를 구하라 문제는 본격적으로 12챕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또 넓이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해보내겠지? 자, 유명 남발하기를 하자. 되게 복잡한 건 할 건데 심플한 건 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되게 쉬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한 과정만 더 고치면 돼. 자, 문제에서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일단은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려서 뭘 확인하고 싶냐면 얘를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냐면 구간 내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과 아래에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까 말했잖아. 그래프를 그렸는데
주어진 구간 내에서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넓이가 그냥 정적분 값과 같아지는 거야. 넓이는 정적분과 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게 A고 이게 B야. A랑 B 사이에서 둘 다 A랑 B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음수가 된다면 이때 넓이는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부호를 마이너스 줘주면 되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할까요? 요놈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야. 왜냐면 넓이는 양수값, 음수값을 다 퉁치는 거기 때문에 부호를 떼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을 주어진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A부터 B까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A랑 B 사이에 어떤 C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양수인 구간도 있고 음수인 구간도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그래프가 A랑 B 사이에서 양수인 구간도 있고 음수인 구간도 있으면 어떡하죠? 들어간다면 구간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A부터 B까지가 답이었는데 얘는 A부터 C까지는 양수 구간이니까 다시 말하면 양수 구간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음수 구간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얘 양수 구간이니 음수 구간이니를 보고 양수면 그냥 하시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그린다. 다시 말하면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한다. 보세요. 그러면 집중하고 봐. 그러면 얘가 언제 꺾어졌는지가 중요합니까? 이게 언제 꺾어집니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중요하니?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중요하지? 그러면 이때 그래프를 그릴 때는 미분을 해야 돼? 아니야. 얘는 그냥 뭘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x축과 만나는 점만 잡아서 그래프의 간단한 개형만 잡아주면 돼. 다시 말하면 개형만 잡으란 말은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가 중요한 거지. 언제 꺾어지는지 중요하잖아. 어떤 점에서 꺾어지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커스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휴. 우리 보기 4번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보기 4번 한번 해보자. 네, 보기 3번, 보기 4번 다 해보자. 자, 보기 3, 보기 4 다 해볼까요?
자, 보기 3번은 넓이가 아니고 적분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적분을 구하면 되죠. 자, 쉽게 말하면 적분하고 대입만 하면 됩니다. 정적분을 구하라는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지 적분값을 물어보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잡아주면 되죠. 보기 3번은 뭐가 나왔냐면은 보기 3번은 3부터 1까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물어봤죠.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일단 그래 그냥 할 수 있어. 한번 봐봐. 얘 적분할 겁니다. 얼마 나왔죠? 3분의 1x 3승이 나왔고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왔고 더하기 3x 나왔죠. 자 봐요. 선생님 부정적분은 더하기 c가 붙어야죠. 맞아요. 다시 일단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얘랑 얘를 대입할 거라고 했지. 맞아요? 내가 일단 적분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적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1과 3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c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사라지는 거야. 상수항이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 뾰롱이 있을 거고 3을 넣었을 때 뾰롱이 있을 거잖아. 그걸 빼버릴 거잖아. 그럼 상수 c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상수 c가 붙는 건데 부정적분은 적분 상수 c가 의미가 없어. 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할 때는 c를 붙여야 되고 정적분을 할 때는 c를 안 붙여도 된다. 왜냐면 정적분 숫자를 뺄 거기 때문에. 그래서 c를 안 붙일 거야. 됐죠? 이제부터? 자,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해. 자,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줄게. 봐봐. 자, 첫 번째 방법. 일단 대입하자.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3 넣어주면 얼마니? 얘는 9 빼기 18 더하기 9가 이렇게 되죠. 더하기 빼기 별면 나겠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직접 빼지 하지 말고 얘는 3분의 1 빼기 9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8 더하기 3 빼기 9를 이렇게 묶어볼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원래는 얘를 쭉 대입을 하고 얘를 쭉 대입한 놈을 쭈루룩 빼는 게 맞아. 그런데 그렇게 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뺄 수도 있다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자 봐. 하나하나 대입 하나하나 대입을 뺄 거라는 뜻인 거야. 대입을 한 놈씩 대입할 거라는 뜻인 거야. 그럼 뭐가 편하냐면은 통분이 돼 있어. 얘를 어떻게? 잘 봐. 3분의 1 계수 빼내고 계수 뺐죠? 남은 게 뭐야? x 3승이 남았지? 그래서 여기 1의 3승에서 3의 3승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잘 봐야 돼. 1 빼기 3의 3승이 아니고 각각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계수 묶어놓고 요놈 대입하고 요놈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계수 묶어놓고 제곱이지? 1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3 묶어놓고 뭐가 나와요? 1 빼기 3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대입하는 방법은 자, 해서 봐봐. 정적분은 적분하고 대입하면 돼. 되게 심플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분수가 있을 때는 이게 편하고요. 분수 없이 똑 떨어질 때는 그냥 대입을 한 방에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케바케야. 숫자가 복잡할 때는 이게 편해. 숫자가 심플할 때는 이게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얘를 적분했다고 치자. 다시 말하면, 자, 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비할 거냐면은
A부터 B까지 fx의 dx랑 B부터 A까지의 fx의 dx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 두 개의 차이를 볼 거예요. 다시 어떤 f란 함수를 적분하는데 A부터 B까지일 때랑 B부터 A까지일 때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공식 얘 부정 적분을 하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A랑 B를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뭐가 되니? 얘 적분하면 대문자 fx를 b부터 a까지 대입한 거기 때문에 얘는 대문자 fa 빼기 대문자 fb가 되죠. 차이가 뭐가 있어?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랑 같아집니까? 같아지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정적분은 다르게 말하면 넓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요게 x의 구간이야. x의 구간. 이 말 뜻이 요게 x를 dx니까 x 값을 a부터 b까지 적분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기호가 dx니까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입니다. 근데 a부터 b까지입니다고 할 때는 인간적으로 얘가 작고 얘가 큰 게 더 낫지 않나? b부터 a까지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말은 안 되진 않아. 1부터 3까지입니다. 3부터 1까지입니다. 똑같은 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1부터 3까지가 좀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적분은 작은 놈이 밑에 있고 큰 놈이 위에 있는 게 편해. 큰 놈이 밑에 있으면 되게 불편해져. 그래서 얘처럼 3부터 1까지입니다를 보는 순간 되게 불편해지는 거야. 겁나 불편한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맨 처음부터 어떻게 얘 두 개를 바꿔버리게 되면 부호가 바깥에 튀어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1부터 3까지로 바꾸고 부호를 바이아스 붙여주는 게 훨씬 더 편한 모습이에요. 앞으로 적분할 때 습관이야. 적분할 때 습관은 항상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없는데 이왕이면 그지? 작은 놈이 밑에 있고 큰 놈이 위에 있는 게 편하다. 왜냐면 넓이란 개념까지 가려면 부정적분을 가지고 넓이까지 가지려면은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라는 개념이 훨씬 더 좋다. 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죠. 됐죠? 이렇게. 자, 우리 기본 문제 1번부터 쭉 풀어볼까요? 자, 풀면서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은 넓이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죠? 넓이를 사실 빼놓고 싶은데, 그치? 말 시작했으니까 이거 안 할 수는 없고요, 그죠? 자, 넓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는 12단원 갈 겁니다. 넓이는 지금 하게 되면 사실 넓이라는 개념 빼고 그냥 순수하게 대입만 하는 놈을 하고 싶었던 챕터죠. 정석이 참 잘못 만든 거지.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주려다 보니까 넓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넓이랑 부적분은 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란 개념을 지금 가볍게 가져온 거고 12단에 가게 되면은 진짜 다양한 도형에 대한 다양한 모양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걸 하게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미지적인 것만 간단히 할 거야. 자.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이제 우리 책 다 끝난 거야 이제. 나머지는 다 정적분의 활용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하면 해서 뭐 하면은 뭐가 나왔네가 끝이야. 근데 사실 문제가 책 다 끝난 거야. 이제는 우리가 연습만 하자. 가벼웠네. 챕터가 13단원까지가 있을걸? 그죠? 자, 1번. 열심히 했네. 1번. 자, 0부터 1까지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라. 됐죠? 자, 적분은 곱하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때는 0부터 1까지 정리하면은 x 3승 빼기 1에 dx가 되었다. 적분하게 되면 얼마지? x의 지수 1 더한 거니까 4의 역수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x. 적분상수 c는 붙일 필요가 없다. 됐죠? 그래서 얘는 1 대입했더니 얼마니? 4분의 1 빼기 1 빼기 0 대입했더니 얼마니? 0. 그죠? 그래서 참고로 답은 끝난 거지.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참고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투 레벨에서 수투 레벨이란 말은 다항 함수란 뜻인 거지. 다항 함수를 정적분할 때 다항 함수 정적분할 때 0부터 a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0이 있으면 너무 편한 거야. 왜 편한 거냐면 적분하게 되면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분하게 되면 상수항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 모든 차수가 한 차 올라가기 때문에 상수항을 적분해도 뭐가 되는 거야? 1차 될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상수항이 없어. 다 x가 다 붙어있다는 뜻인 거지. x가 다 붙어있는 놈한테 0을 대입을 했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도 봐요. 여기에다가 0을 넣어봤잖아요. 0 빼기 0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얘는 쉽게 말하면 얘를 그냥 얘 적분해서 얘만 대입한 게 그냥 끝인 거야. 그죠? 그래서 얘 원래는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한 놈을 빼야 되는데 더하고 빼기 할 게 없어. 그냥 이것만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해서 0이 있으면 그냥 땡큐. 너무너무 식이 편해지는 거야. 그죠? 참고로 뭐 0부터 아니 A부터 0까지라고 친다고 하면은 얘라고 해도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서 A가 음수였다고 치자. A가 음수여서 이렇게 있다고 쳐. 이게 편한 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0부터 A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A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위에 0이 있으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정적분은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된다. 2번 볼까요? 2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전개해야 돼. 얼마 나오니? t의 3승에 t의 제곱에 빼기 t 빼기 1 이렇게 되죠. 빼기 t 됐어요? 자 보면 되게 성질합니다. 왠지 알아요? 적분해보세요. 얼마 나왔지? 4분의 1 나왔지? 적분합니다. 얼마 나왔지? 3분의 1 나왔지? 얘는 분모가 12개 나오는 거야. 더하기 빼기 통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하는 거야. 보면서 아 얘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맞잖아. 그래서 더하기 빼기 실수를 진짜 많이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얘는 실수 싸움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 그럼 얘가 일단 적분부터 해야지. t의 세제곱 4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t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왔죠. 자, 아까 선생님 적분의 두 번째 스킬. 복잡할 때는 이렇게 심플할 때는 그냥 대입 뾰로롱 대입하면 끝나는데 복잡할 때는 한 놈씩 대입을 하자. 기억나? 자, 어떻게 했더라? 계수 장박아 놓고 맞죠? 장박아 놓고 얘는 2의 4승 빼기 마이너스 1의 4승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2 빼기의 마이너스 1의 4승이 아니라고요. 각각의 대입인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대입. 이렇게 두 번째 더하기.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 묶어놓고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뭐가 편해? 적어도 얘네들끼리 통분은 되어 있는 거라고요. 더하기 빼기가 쉬워지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 2의 3승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의 2 빼기의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된다.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6 빼기 1 15 더하기 3분의 8 빼기 마이너스 1 9 그죠? 마이너스 2분의 4 빼기 1 3 더 빼기 3 이렇게 됐죠. 여기서 빼기 3 더하기 3 얘는 통분했네. 4분의 6이라서 이렇게 하면 답이 4분의 9라고 나오겠죠.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더하기 빼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분할 때는 다시 얘를 위에 놈을 여기다가 왕창 대입을 하고 빼기 얘를 왕창 대입하고 하는 게 원래 방법이에요. 이게 원래 방법이야. 그런데 이렇게 더하기 빼기 복잡할 때는 한 놈씩 떼서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은 더하기 빼기가 좀 더 심플해진다. 자, 유제 1번에 3개 다 해볼까요? 유제 1번에 3개 다 해보자. 자, 일단 적분하고 대입하고 정리하고. 자, 선생님이 유할 때부터 말했지만 공식은 누구나 알아.
그치? 고등학교 학년 발로 차가지고 너 미적분 서봐라고 했을 때 미적분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합니다. 그치?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 돌아왔잖아. 온 국민의 80%가 미적분을 할 줄 안다. 그치? 그 말인 거야. 미적분은 더 어렵게 쉬워. 미적분 미분하고 적분하고 대입하는 건 누구나 해. 누구나 알겠죠. 그걸 하는 건 자랑이 아니야.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게 가지고 있는 뜻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그치? 선생님 반농담처럼 말하지만 선생님이 요즘엔 안 하지만 바빠서 안 하지만 내가 좀 한가했던 20대 한 중후반 때 이제 그치 막 한참 선생님이 먼저 남들보다 먼저 주식계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래프를 보고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제일 먼저 했어. 식은 없어도 그래프를 보고 미분 적분할 수 있는 거야. 아 얘는 미분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니? 언제 올라갈 타이밍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 계수가 양수였는지 물수였는지, 미분 한 놈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러니까 미분 한 놈이 증가 감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두 번에서만 봐야 돼. 그러면은 얘가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이게 내려오는 게 끝물인지 이제 반등할 타임인지 등등등. 이게 실제로는 진짜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거의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한 35쯤 한 3, 4 된 애들이 대학교 갈 때 애들이 말하면 되겠지. 33쯤 되겠지. 그때 그 시대에 대학 갈 때는 지금은 더 했지. 문과애들이 미적분을 해 배웠던 시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문과애들이 수투처럼 이만큼 미적분도 하던 시대가 있었어. 썼던 것 같아 기억에. 그치? 그때 선생님 사촌 동생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놈이 있었는데 걔가 4학년이었을 때였어. 선생님은 그때 막 임용군다고 올라왔을 때 있었을 때였는데 걔가 3학년 때였구나. 걔가 3학년이었고 내가 임용군다고 까불 때였는데 걔가 전화와가지고 형 나 미적분 좀 알려줘요. 그래서 왜 필요했더니 경영학과인데 진짜 미적분을 몰라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경영학과니까 뭘 경영하거나 뭐 증가하거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때 있을 때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가하는 구간인지 감소하는 구간인지, 그치? 이게 지금 당장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금 현재 막 코로나 인원수를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위험하다, 끝물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사실 그런 거지. 중간중간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예상이 다 깨지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안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보이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5일째 뭐 5만 명을 찍었니, 뭐 이제 뭐 오늘 사상 최고를 찍었니라고 하지만 이게 사상 최고라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더 올라가는 거니 끝나는 거니? 끝난 거야. 왜?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은 겁나 커. 순간 변화율이 엄청 크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긴 한데,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 문과 친구들이 이거 보면서 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어떡하세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과애들이 이거 보면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폭이 작아지고 있잖아. 순간 기울기가 얘가 한 5라고 치면은 얘가 5, 얘가 4, 얘가 3, 얘가 2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언젠가는 이렇게 되면은 이쯤 돼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템이라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쳐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미분적분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투니까 문과니까 상관없는 챕터이긴 하지만 이 미적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물 한 잔 먹고 일단 앞부분까지 연습문제를 좀 풀고 연습문제 풀고 시간 남으면은 면접분을 좀 더 해볼 거고